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장에 박지진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등 12개 대도시에 이민 판사를 확충하고 대규모 불체자 추방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를 선언한 도시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뉴욕주는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미국행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의 승객들은 전자기기 기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만성 통증일 경우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허용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박재진 변호사가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한국 대선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20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원장에 박재진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김동춘 재외선거관, 위원회는 손영호 동포 담당이 선임됐으며 각 정당 추천인 4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은 뉴저지 팰리세이스팍 뉴저지 한인회관과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의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투표소인 퀸즈 플로싱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일 현재 국외 부재자 4,280명, 재외선거인 922명 등 총 5,202명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영구 명부 등재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7,794명입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한국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5월 9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5일 전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 등으로 이어지면서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에 또 추방의 공포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 작전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를 대거 확충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 행정명령에 이어 두 번째 수정행정명령도 법원에 제동을 받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연방정부는 조만간 대규모 불체자 추방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판사를 대거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58개의 이민법원에 300명의 이민판사가 심리를 통해 불체자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54만여 건이 넘는 심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불체자에 대한 이민법원의 심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민판사 발령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같은 분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50명의 지원자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이민심사 행정국 대변인은 이들 도시에 판사를 발령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개 도시는 뉴욕과 LA 등을 포함해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엘파소,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처한 대도시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불체자 보호를 선언한 도시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나소 카운티는 불체자 구금 연장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석방한 사례가 많은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20일 불체자 체포와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일주일간 각 지역에서 구금된 불체자가 구치소 등에서 풀려난 사례가 모두 206건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 중 뉴욕주 나소 카운티는 구금 불체자 석방 사례가 38건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업스테이트 뉴욕 프랭클린 카운티는 9건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연방국토안보부가 처음 발표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이민 세관 단속국이 48시간 구금 연장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USA 투데이는 206건 전체 중 56%가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불체자 보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도시는 400개를 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불체자 보호주를 지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금 불체자 석방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네브라스카주 클락 카운티, 다음은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에 있는 국제공항 10곳에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휴대전화 외에 사실상 그 어떤 전자기기도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요르단 수도 암만, 이집트 카이로, 터키 이스탄불 등 8개 이슬람 국가에 있는 10곳의 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은 랩탑 컴퓨터, 태블릿 PC, 카메라, 게임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기내에서 휴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대 금지 품목은 보안 조사를 거치는 수화물편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9개 항공사는 오늘 오전 3시 미 교통안전청에 의해 절차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96시간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부분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상업용 항공기를 타깃으로 하기 위해 전자기기의 폭발물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 9월 12일 테러 공격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된 항공 보안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전국의 공립학교 학생 중 23%가 이민자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이보다 많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연구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공립 초중고교 학생들 중 약 23%가 이민자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이민자인 가정을 조사한 것으로 이민자 학생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민연구센터는 공립학교 내 이민자 학생 수가 1980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1980년 이민자 학생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1990년 11%로 늘었고 2000년 17%, 2010년 23%까지 늘어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 이민자 학생 비율은 34%로 나타나 전국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민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 48%, 네바다 35%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민자 학생 비중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지역도 전체의 30%에 달했습니다. 한편 세계 인구의 1억 9천만 명은 출신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학생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빈곤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의 도전장을 내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불기소 결정은 스캇 스트링거 감사원장의 시장 도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시 감사원장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란킴 의원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스트링거 감사원장이 드블라지오 시장에 맞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본인은 시 감사원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에 대한 수사당국의 불기소 결정으로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뉴욕시장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란킴 의원은 뉴욕시 감사원장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치권에서 미래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 캠페인은 계속 펼쳐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후원자 266명으로부터 12만여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2017에서 18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비자가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고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H-1B 추첨 중단 요구 소송이 거부됐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 연방지법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지난 17일 이민 서비스국에 비자 추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거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7에서 18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비자 사전 접수는 4월 3일부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건축회사 워커 메이시와 추첨에서 떨어졌던 직원 샤오양 추 등은 추첨제가 연방 이민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USCIS가 비자 추첨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비자 추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거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H-1B 비자는 해마다 3대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 2004에서 2005 회계년도부터 전산 추첨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H-1B 비자 사전 신청자가 연간 쿼터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연간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 5천 개가 배정되는데 2012에서 13 회계년도부터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추첨제가 환원됐습니다. 대도시 로펌 취업 선망의 대상인데요. 로스쿨만 나오면 연봉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봉 중간값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US 뉴스앤월드 리포트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전국 로스쿨 197곳 중 35곳만이 졸업생 연봉 중간값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 55%에 달하는 109곳은 졸업생 연봉 중간값이 5만에서 7만 4,999달러로 나타났으며 연봉 중간값이 5만 달러가 안 되는 로스쿨도 9곳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 부문에 취업했을 때의 결과이고 취업 후 공공부문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연봉 중간값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민간 부문 취업자의 연봉 중간값은 6만 8,300달러, 공공부문 취업자는 5만 2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연봉 중간값 5만 달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3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학비는 2016에서 17학년도 사립의 경우 평균이 46,164달러, 공립의 경우에도 26,264달러로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사립 컬럼비아대 로스쿨은 65,260달러로 나타났고 공립임에도 버지니아대 로스쿨의 수업료는 56,300달러로 명문 사립대 못지않았습니다. 변호사 초임은 초봉으로 적지 않다 할 수 있지만 투자 대비 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만성 통증일 경우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허용됐습니다. 처방 질환 범위도 확대됐지만 처방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22일부터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질환에 만성 통증이 추가됩니다.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됐거나 의사소견상 3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에도 정상적인 치료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보건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간호사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5일부터는 의료보조원도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의료보조원의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시에는 의사의 승인과 함께 주 보건국의 최종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워드 주커 보건국장은 이번 규정 완화로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4년 전국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현재까지 14,000여 명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환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사는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부자 증세를 통한 공립대 학비 지원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수잔 에그먼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오늘 연수입이 $100만 넘는 부자들의 세금을 늘려 캘리포니아주 공립대학에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AB 1356을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에그먼 의원의 법안은 부자들에게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더 부과하고 이를 통해 $22억 예산을 마련해 캘리포니아주 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의회 표결을 거쳐 내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주공공정책연구소 PPIC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의 68%, 공화당 의원 20%가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 폭풍 전선이 상륙하면서 내일부터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남가주 전역에 2차례 폭우와 함께 낮 최고 온도가 60도대에 머무는 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당국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해안가를 비롯한 밸리 지역은 0.5인치에서 1인치, 산간 지역은 최대 2인치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2일 이후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오는 24일 밤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해 겨울 남가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최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나 해충의 번식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해충의 번식을 막기 위해 집 주변의 고인물이나 물기를 제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엔 자연재해, 전쟁 등에 대비한 튼튼한 집이 인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벙커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황량한 대지가 펼쳐진 미국 캔자스주. 중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는 철조망을 통과하자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철문이 나타납니다. 탱크도 뚫지 못할 것 같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폐쇄된 핵미사일 기지를 개조한 초호화 벙커 아파트입니다. 지하 15층짜리 건물엔 각 층마다 호텔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벽난로가 설치돼 있고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LED 창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벙커 아파트에 오래 머물러야 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영장이나 당구장, 영화관 같은 오락시설은 물론 텃밭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This can grow up to 70 different species of plants, lettuces, tomatoes, carrots.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철통 보안. 24시간 아파트 안팎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35억 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벌써 모든 아파트가 팔렸고 더 큰 단지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예 핵 벙커를 매입한 뒤 직접 집으로 개조해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We have more nuclear weapons than all of the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combined. Yeah, our economy has just failed.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벙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마당을 파서 벙커를 만드는데 벙커 안에는 온 가족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침대나 식탁 같은 가구는 물론 싱크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치 비용에 최소 수천만 원이 들지만 텍사스주의 한 벙커 제작 회사는 최근 들어 매출이 7배나 뛸 만큼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Since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we've seen a whole new demographic of people calling in, people that didn't know we existed before. 트럼프 집권 이후 악화된 사회 갈등과 국제적 불안 정세가 계속되는 한 벙커집 열풍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9일 밤 11시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 패스트레인 33스트리트 역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한 남성은 911로 전화를 걸어 뉴욕 패스트레인 역사 중 한 곳과 뉴저지 해리슨 패스트레인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했지만 몇 분 후 33가 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에 나선 경찰은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용의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인증 스티커 I voted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실시되는 뉴욕시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2인치 둘레 스티커 안에 I voted란 글귀가 들어간 디자인을 만들어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올해 실시되는 투표소에서 투표 인증 스티커로 유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한인 네일 뷰티 서플라이 업체 키스 프로덕트가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 펠 코퍼레이션 부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평 28만 스퀘어피트의 16에이커 부지는 인수 금액 약 3천만 달러로 4달 초 클로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키스 프로덕트는 클로징이 완료되는 대로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단계적으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입니다. 키스 프로덕트는 더욱 크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플라자, 코트 스퀘어, 헌터스 포인트역 주변에 5개에서 10개의 시티바이크 스테이션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오는 23일 뉴욕 시립대 로스쿨에서 오후 6시부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시티바이크 스테이션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춥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 중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